안녕하세요. 저는 10년 넘게 생활환경 분야에서 일하며 주민 상담을 해온 김남순입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과자 봉지 하나 잘못 버렸다가 과태료를 냈다.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일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작은 실수 하나가 1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가족끼리 먹은 음식 찌꺼기, 무심코 종량제 봉투에 넣었던 회사 서류 한 장이 과태료 폭탄으로 돌아오는 거죠. 저 역시 설마 그 정도까지 단속하겠어? 라고 생각했다가 현장에서 확인한 사례들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니까 더 심각했어요. 서울시 중구만 해도 배출 위반 시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까지 부과하고 있고 부천시는 아예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봉투에 버리면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 원 이하 과태료라고 명시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종량제 봉투에 절대 넣으면 안 되는 5가지를 확실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상담했던 사례들과 함께 말이죠. 얼마 전 제가 상담했던 한 주민분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집에서 치킨을 먹고 난 뒤 남은 뼈를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았다가 과태료를 받았어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뼈에 살점이 조금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설마 그 정도까지? 싶지만 담당자는 규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회사에서 나온 문서, 더미를 가정용 봉투에 넣어버렸다가 봉투를 열어본 청소팀이 명함과 거래 명세서를 발견해 곧바로 사업장 폐기물로 판단해버렸습니다. 결과는 100만 원 과태료, 사소한 영수증 한 장이 단서가 된 거죠. 그런데 이런 게 어디 한둘인가요? 제주에서는 최근에 드라마 촬영팀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했다가 10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뉴스도 나왔어요. 아산시는 아예 불법 투기나 소각 적발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라고 공지하고 있고요. 저는 이런 상담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억울해도 규정은 규정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가장 위험합니다. 요즘 지자체들은 CCTV까지 동원해서 단속하고 있거든요. 쓰레기 분류의 핵심은 사실 단순합니다. 동물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면 돼요. 이건 제가 10년 동안 주민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써먹은 기준이에요. 먹을 수 있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 먹을 수 없는 것은 일반 쓰레기. 예를 들어 바나나 껍질이나 사과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지만 소뼈나 계란 껍질, 조개 껍데기는 일반 쓰레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예외도 있어요. 짠 음식들, 된장이나 고추장, 소금에 절인 김치 같은 건 동물한테 해로우니까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야 해요. 양파 껍질이나 마늘 껍질도 동물 소화에 방해가 되므로 일반 쓰레기고요. 복숭아씨나 호두 껍질처럼 딱딱한 씨앗류도 마찬가지예요. 이 원칙만 알아도 대부분의 헷갈림은 줄일 수 있어요. 제가 주민분들 상담할 때도 항상 이렇게 설명드리거든요. 동물이 먹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라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과태료 직행인 5가지 금지 품목을 말씀드릴게요. 마지막까지 확인하시고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라면 봉지, 과자 봉지, 빵 포장지 등은 모두 재활용이에요. 많은 분들이 더러워졌으니까 일반 쓰레기에 넣어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염되었더라도 씻어서 비닐류로 버려야지.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안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라면, 국물이 묻은 비닐 봉지를 그냥 일반 쓰레기에 넣었다가 적발됐어요. 어차피 더러운데 뭘 씻어서 버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바로 함정이거든요. 비닐은 비닐이에요. 씻어서 재활용으로 내야 하는 거예요. 요구르트병, 샴푸통, 배달음식 용기까지 모두 플라스틱류입니다. 반드시 씻어서 배출해야 하고 라벨은 떼어서 분류해야 해요. 특히 배달음식 용기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한 주민분이 족발 시켜 먹고 용기를 그냥 종량제 봉투에 넣었다가
과태료 받으신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기름기가 많은데 어떻게 씻어서 재활용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이에요. 뜨거운 물에 세제 넣고 제대로 씻으면 충분히 재활용 가능해요. 음료캔, 참치캔, 가스캔까지 전부 재활용 대상이에요. 참치캔 등은 내용물을 비우고 헹궈서 분리해야 하고, 가스캔은 꼭 구멍을 뚫어 배출해야 합니다. 가스캔 때문에 과태료 받으신 분도 계세요. 부탄가스캔을 그냥 일반 쓰레기에 넣었다가 수거업체에서 발견된 거예요. 위험하기도 하고 재활용품을 잘못 분류한 것도 문제가 된 거죠. 가스캔은 반드시 구멍을 뚫어서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 다음에 캔류로 배출해야 해요. 동물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 찌꺼기는 종량제 봉투가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전용통에 담아야 합니다. 과일 껍질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앞서 말씀드린 치킨 뼈 사례가 대표적이에요. 뼈 자체는 일반 쓰레기지만 살점이 붙어 있으면 뼈는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하고 살만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하셔야 합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는 아예 음식물 쓰레기를 전용 봉투에 일반 봉투에 버리면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고 명시해 놨어요. 관악구도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지 않거나 이물질을 혼합 배출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회사, 매장, 사무실에서 나온 것은 무조건 사업장 전용 봉투로 처리해야 합니다. 가정용 봉투에 넣으면 바로 최대 100만 원 과태료예요. 제가 상담한 사례 중에 정말 억울한 경우가 있었어요. 한 분이 집에서 부업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는데 포장재나 명함을 집 쓰레기와 함께 버렸다가 적발된 거예요. 집에서 하는 일인데 왜 사업장 쓰레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사업 관련 쓰레기는 장소가 집이든 사무실이든 상관없이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는 거예요. 영수증 한 장, 명함 한 장만 들어가도 사업장 쓰레기로 판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100만 원 과태료가 날아오는 거죠. 요즘 지자체들의 단속이 얼마나 강화되었는지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서울시 중구의 경우 배출 시간 위반이나 잘못된 장소 배출 시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단순히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위치를 잘못해도 과태료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아산시는 더 강력해요. 불법 투기나 소각 적발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라고 명시하고 종량 재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쓰레기는 수거 불가라고 못을 박았어요. 실제로 제주시에서는 얼마 전 드라마 촬영팀이 쓰레기 무단 투기로 10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어요.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및 시행령 제38조 의사에 따른 조치였고요. 그리고 요즘은 CCTV 단속이 정말 강화되었어요. 제가 아는 한 지역에서는 무작위 봉투 개봉 검사까지 하고 있거든요. 한두 번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이제 정말 통하지 않아요. 파주시 같은 경우는 쓰레기 불법 투기로 적발된 사람들의 명단을 공시송달까지 하고 있어요. 개인정보는 가렸지만 주소와 위반 내용, 처분 내용을 모두 공개하는 거죠. 이 정도로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고무장갑은 일반 쓰레기예요. 최근에 고무장갑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 쓰레기로 버렸다가 과태료를 냈다는 얘기가 돌았는데 이건 잘못된 정보예요. 고무장갑은 원래 일반 쓰레기가 맞아요. 다만 주의할 점은 의료용 장갑이나 화학물질이 묻은 장갑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별도 처리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일반 종이는 재활용이지만 비닐로 코팅된 종이는 일반 쓰레기예요. 예를 들어 과자 상자 안쪽에 은박지나 아이스크림 컵 같은 건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해요. 작은 선풍기, 드라이어, 전기포트 같은 건 대형 폐기물이에요.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안 되고 별도 신고 후 배출해야 해요. 제가 10년간 현장에서 일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헷갈리는 건 무조건 분리하세요. 종량제 봉투에 넣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지만 재활용으로 잘못 분류했다가는 그냥 일반 쓰레기로 처리될 뿐이거든요. 위험도가 다른 거죠. 종량제 봉투를 묻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비닐 하나, 캔 하나라도 들어있으면 과태료 위험이 있어요. 특히 가족들이 실수로 넣었을 수도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세요. 사업 관련 쓰레기는 한 개라도 들어가면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어요. 별도 봉지에 담아서 사업장 전용 봉투로 처리하시는 게 안전해요. 내용물뿐만 아니라 배출 시간과 장소도 중요해요. 서울시 중구처럼 시간이나 장소 위반만으로도 과태료가 나오는 곳이 늘고 있거든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규정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알아두셔야 해요. 서울은 대체로 전국 평균보다 단속이 강한 편이에요. 특히 중구, 서초구, 강남구 등은 CCTV 단속까지 하고 있고 과태료도 단계적으로 올라가요. 경기도 지역은 부천시가 특히 강력해요.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봉투에 버리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라고 명시하고 있고 실제로 적발 사례도 많아요. 파주시는 공시송달까지 하고 있고요. 제주시는 최근 드라마 촬영팀 사례처럼 무단 투기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어요. 아산시도 소각 적발 시 1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정리해 드릴게요. 종량제 봉투에 절대 넣으면 안 되는 5가지는 비닐류, 플라스틱 용기, 캔류, 음식물 쓰레기, 사업장 쓰레기예요. 이 중 하나라도 들어가면 과태료 위험이 있어요. 요즘 지자체들은 CCTV, 무작위 봉투 개봉 검사까지 동원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요. 부천시는 100만 원, 서울시 중구는 최대 30만 원, 아산시는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한두 번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이제 정말 통하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는 너무 복잡하다고 불평했는데 결국 방법은 단순했어요. 비닐, 플라스틱, 캔은 무조건 재활용.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건 음식물. 회사 쓰레기는 사업장 전용이라는 3가지 원칙만 몸에 익히면 과태료 걱정은 거의 사라져요. 특히 사업장 쓰레기는 정말 조심하세요. 집에서 부업하시는 분들도 명함 한 장, 영수증 한 장만 들어가도 100만 원 과태료가 날아올 수 있거든요. 제가 10년 동안 현장에서 일하면서 깨달은 건 결국 습관이 답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헷갈리고 귀찮을 수 있지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여요.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이게 재활용인가, 음식물인가, 사업용인가 를 자동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가족들과 꼭 공유하시고 불필요한 과태료 없이 지갑과 환경 모두 지키시길 바라요. 작은 주의만 기울여도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해당 지역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문의해 보세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규정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꼭 기억하시고 과태료 없는 깔끔한 쓰레기 배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